참 한심한 노조라. 인수 위로금 달라. 어디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우조선이 말입니다. 예, 한화가 인수를 했으니까 그동안의 구성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 방안으로 인수 위로금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성과급 요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더 강력한 말도 내뱉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우습게 보다가는 컹커 다친다 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박까지. 게다가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뜨거운 맛을 한번 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옮기면요.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강력한 투쟁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족쇄부터 채우는 얄팍한 수법으로 이제부터는 조합원들이 허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대우조선 노조는 사측을 협박하고 있어요. 아니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는데 노조가 뭘 했다고 위로금을 달라는 거죠. 저는 그 위로금 자체가 진짜 웃깁니다. 바로 이런 게 말입니다. 노사 관계에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성과를 내면 그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성과가 많아지면 더 많은 성과금을 주는 것, 이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달라고 하니 노조관계가 흩어져도 참 많이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말입니다. 실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배하는 거예요. 정치가. 그죠? 정치가 지배하니까 인수했다고 위로금까지 달라고 하는 거죠. 실제 사측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인수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다. 게다가 지금 올해 흑자가 날지 안 날지 장담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일시적으로 위로금을 주느냐. 차라리 주식으로 지급하겠다. 주식인데 그냥 주식이 아니라 성과를 내면 그야 합당한 주식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입니다. RSU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도 제한이잖아요. 그러면 뭐 2년이든 3년이든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제한을 걸어 놓은 다음에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2년이나 3년 동안에 올라온 주식은 그냥 그대로 내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주가를 띄우면 그만큼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합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노조는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위로금 달라는 이야기고요. 하나그룹이 했으니까 하나그룹 이상에 맞는 이야기를 해달라. 목표 달성지 지급 못 받아들인다.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정치 파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정치 파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노사 관계가 이 평평한 그러니까 평평한 운동장이 되려고 하면요. 노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여 준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우조선해양 보세요. 2021년에 1조 7,54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22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조 6,136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흑자를 내는 것은 꼴랑 말입니다. 2019년에 2,928억 원, 2020년에 1,534억 원의 흑자를 낸 게 다예요. 이것도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하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파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 결국은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우조선이요, 이제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민영화된 민영기업이에요. 예, 옛날처럼 돈 달라고 파업하고 떼쓰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은요, 기본적인 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1조 6,136억 원이 나는 상태에서 위로금을 줘가면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민간 기업의 속성은 절대로 말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성과를 내면 성과를 내는 것만큼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과를 내지 않고 떼쓰면서 돈을 달라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대우조선이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파업하겠죠. 또 난리를 치겠죠. 우리나라 노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떼쓰면 되는 거고 법치고 뭐 나발이고 다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사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노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협상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노사관계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조선 주식들 잘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가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3년 3월 9일에 22,250원이 29,8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노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떨어질 겁니다. 아마. 현재 25,25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선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인데 왜 제조업 하면서 당신은 말이야 조선에 대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노사관계. 현대차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차도 노사관계 이게 틀이 워낙 말입니다.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기업의 성장에 큰 말입니다. 절벽이 될 겁니다. 물론 바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쉽게 말하면 586 세대들이 이제 떠나가면 대한민국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다. 1984년에 제가 대학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했거든요. 그러던 것이 군대 갔다 제대를 하니까요. 1988년에 제대를 했는데 대학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취직해야 된다. 이 생각에 전부 다 머리 싸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봤거든요. 아마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시간이 좀 늦게 걸리기는 하는데요. 분명히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586에 어떤 말도 안 되는 떼쓰기도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때쯤 되면 저도 한 번쯤 뭐 조선이든 자동차든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조선이나 자동차가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늘 볼 때마다 이게 노조가 강한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